지금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입니다. 이 질의가 집중된 건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이 소관부처 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이 오른 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 정부 들어 집값은 11%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민단체나 야당이 제기하는 인상률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이야기하면서 야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냈습니다. 첫 소식 강은하 기자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처음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집값이 오름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나 또 시장에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김 장관이 언급한 11%는 시민단체가 주장한 수치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5월까지 53% 올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김 장관은 향후 공급 물량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앞으로 5년, 6년 후 2023, 4, 5년 후에 공급되는 겁니다. 사퇴 요구에 대해선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대책을 하면서도 전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 없습니까? 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김 장관 경질론을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조만간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될 텐데요. 이 새로운 주택 공급 부지로 태릉 골프장과 육군 사관학교 부지가 거론됐었는데 이 정세균 총리는 오늘 육사는 남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질의에서는 세금 폭탄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박수유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달 말 발표될 주택 공급 부지에서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부지는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이죠. 태릉 골프장에 대해서는 수일 내에 발표하게 될 공급 대책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육군사관학교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태릉 골프장 부지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릉 골프장과 육사부지를 함께 주택 공급 부지로 개발할 경우 주택 2만 호가량을 공급할 수 있는데 육사가 빠지면서 주택 10,000호 규모로 줄었습니다. 부동산 증세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이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했지만 정부는 폭탄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투기꾼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증세하는 겁니까? 증세 차원에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이 같은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 국가가 국민들한테 피 빨듯이 세금 더 걷는 겁니까? 피 빨듯이 세금을 건다는 건요. 세정정책을 하는 직원들과 국세청의 2만 명, 관세청의 5천 명이 사기를 꺾는 말씀이십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자의 세금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집값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인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보신 것처럼 오늘 집값 상승에 소관 장관이 사과는 했지만 이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출렁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직 공급 대책을 발표도 안 했는데 혹시나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까 하는 기대감에 강남 일대의 노후 아파트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7년째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치동의 한 아파트.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15억 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에 해당되는 데다 지난달부터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재건축에 부정적이던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지난 4월 말에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매매가가 18억 원을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21억 원에서 많게는 23억 원까지 호가가 올랐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가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실제로 지난 14일에는 허가제 시행 전보다 2천만 원 오른 가격에 매매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재건축 완화 등의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은 불능기 값일 정도로 많이 급등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매수 문의가 많이 들고 있고 매물을 대거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잠실 재건축 단지의 전용 면적 76제곱미터 호가도 석 달 전에 비해 4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공공 재건축 재개발 위주로 공급 카드를 논의 중이라면서도 최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건축을 허용하더라도 각종 공공기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정부가 공공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내놨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임대주택을 확장하거나 또는 공공재개발을 하게 되면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길 염려도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계속 꿈틀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높은 양도세를 물며 파느니 자식에게 증여하겠다. 요즘 이런 다주택자들이 많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아파트 증여만 2만 건에 육박합니다. 이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증여를 막을 방안을 찾겠다고 하자 그 전에 하겠다며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증여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 발언 직후 강남권 아파트 증여는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증여 신청 건수는 708건으로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101건에 달했습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양도 문의가 좀 많았다고 하면요. 요즘은 거의 대부분 주택 갖고 계신 분들이 증여 문의가 많으셔서 좀 한 두세 배는 많이 는 것 같긴 해요. 이미 몇 달 전부터 다주택자들의 증여 움직임엔 속도가 붙었습니다. 올해 2분기인 4월에서 6월 사이 전국에서 18,600건 넘는 아파트 증여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2006년 관련 통계가 나온 이후 가장 많았던 겁니다. 계획하던 아파트 증여 시기를 대폭 앞당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자녀분을 줄 거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시기가 당겨진 거죠. 세금 때문에. 그러자 여권에선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 수준으로 올리는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세금 폭탄으로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거지만 전문가들은 양도세를 내리는 게 매물을 늘리는 데 더 나은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처분하게 하려면 사실은 양도세를 좀 낮추는 게 낫죠. 정부의 무리한 세금 정책이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셈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